괴산, 충청북도의 산속 작은 마을. 이곳엔 아직도 장작불에 밥을 짓고 해가 지면 마당에 별을 세는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들길엔 백구가 뛰놀고 비 오는 날엔 이웃집 국 끓이는 냄새가 풍겨옵니다. 도시 사람들은 몰라도 이곳에선 밭에서 나눈 된장 한 숟가락이 곧 사랑이었죠. 그런데요, 이 고요한 마을에 십수년 전 헤어진 두 동창이 다시 마주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골짜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괴산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랑, 그리고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괴산 깊은 골짜기,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시골집.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달구름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72세의 강만석은 이곳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무릎이 시큰거리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만석은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4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 퇴직한 지도 벌써 12년째.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 시골집으로 온 지도 그만큼 됩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쳐갑니다.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 위로 해가 서서히 고개를 내밉니다. 이런 풍경을 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여유로움이죠. 자, 오늘도 힘내자. 만석은 고무장화를 신고 뒷마당으로 향합니다. 손수 가꾸는 텃밭이 있거든요. 상추, 깻잎, 고추, 호박까지. 혼자 먹기엔 충분한 크기입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아내는 일. 처음엔 서투르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이놈의 애벌레들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야. 투덜거리면서도 손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아내 순자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들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순자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2년이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만석은 부엌으로 들어가 점심을 준비합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끓여둔 된장찌개를 꺼내고 밥솥에 밥을 안칩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배추김치와 깍두기도 꺼내죠. 그래도 이만하면 나쁘지 않지. 혼자 말하며 상을 차립니다. 된장찌개에 두부와 애호박이 동동 떠 있습니다. 갓 지은 밥 위에 누룽지까지 올려놓으니 그럭저럭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습관처럼 인사를 하고 숟가락을 듭니다. 된장찌개 맛이 구수합니다. 직접 담근 된장이 들어가서 그런지 더욱 깊은 맛이 납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합니다. 맞은편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식사를 마친 후 만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습니다. 독서용 안경을 쓰고 천천히 글자를 따라갑니다. 요즘 눈이 많이 침침해졌거든요.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을 차례로 읽어내려갑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는구나. 신문을 접으며 중얼거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도 잘 모르겠고 새로 나오는 기계들도 너무 복잡합니다. 스마트폰도 통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 외에는 잘 모르겠거든요. 오후가 되자 만석은 다시 텃밭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고추를 따야 할 날입니다. 빨갛게 익은 고추들이 가지에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바구니에 하나씩 담아가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거면 고춧가루 만들어서 겨울까지 쓸 수 있겠네. 혼자 사니까 조금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남는 건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 되고요. 시골에서는 이런 정이 참 좋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죠.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만석은 집 앞 평상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닙니다. 이런 평온한 시간이 좋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집안이 너무 조용합니다. 이럴 때면 자꾸 옛 생각이 납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그 사람, 정영숙.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70이 살이 된 지금도 말이죠. 영숙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결혼은 했을까요? 아이들은 잘 컸을까요? 바보같이 왜 그때 고백도 못했을까?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며칠 전 마을 슈퍼에서 들은 소문이 있습니다. 영숙이 요양보호사로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였죠. 하지만 만날 용기가 없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면목으로 찾아간단 말입니까? 밤이 깊어갈수록 잠이 오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아내 순자에 대한 그리움, 외국에서 연락 없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영숙에 대한 첫사랑의 기억까지. 그래도 이만하면 나쁘지 않지.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텃밭을 가꾸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하루 말입니다. 하지만 만석은 아직 모릅니다. 내일 아침 마을 입구로 걸어오는 낯익은 실루엣을 보게 될 줄은 말이죠. 그 사람이 바로 50여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정영숙이라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는 기분이었거든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지만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만석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이슬이 상추잎에 맺혀 있어 더욱 싱그러워 보였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던 중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이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여자였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죠.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마을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나? 호기심이 생긴 만석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중간 키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그 특유의 걸음걸이까지. 설마 그 사람이. 만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50여 년 전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 사람이 점점 더 가까워오자 만석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강만석? 혹시 너니? 드디어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이 변했지만 그 목소리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정영숙이었습니다. 영숙아, 정말 너구나. 만석은 감격에 겨워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사람이 눈앞에 서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다. 여기서 널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영숙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거든요. 여기 집 좀 보러 왔는데 내가 여기 살 줄은 몰랐지.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을 보러 왔다는 것은 이사를 온다는 뜻이겠죠. 만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집을 보러 온 거야? 저기 입구 쪽에 있는 집. 임대 나온 집 있잖아. 영숙이 가리킨 곳은 만석의 집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곳이죠. 만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집 말이야? 그럼 여기서 살 생각이구나. 응.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어. 영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뭔가 많은 일들을 겪어온 것 같았죠. 하지만 만석은 그런 것들을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다시 만난 것 자체가 기적 같았거든요. 그럼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 괜찮을까? 너무 갑작스럽게 와서. 뭔 소리야? 5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정도는 당연하지. 만석은 영숙을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라 조금 어색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과자를 준비하는 동안 영숙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네. 그러게 말이야. 서울 아파트 정리하고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크더라고.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만석은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 퇴직한 이야기를, 영숙은 서울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결혼은 했었어? 만석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했었지. 하지만 이혼했어. 아들 하나 있고. 그랬구나. 만석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12년째라는 것, 아들이 외국에서 연락도 없다는 것까지 말이죠. 며칠 후 영숙은 정말로 옆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짐이 전부였지만 만석은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웃이 생긴다는 것이 무척 반가웠거든요. 이제 혼자 된장찌개 먹을 일은 없겠네. 만석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숙이 이사 온 후로는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아침에 텃밭일을 할 때면 영숙도 나와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세 익숙해졌죠. 상추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구나.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지? 맞아. 마트에서 파는 것밖에 몰랐는데 직접 키우니까 신기해.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둘을 보며 한 집 사람 같다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이 만석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만석이 형, 잠깐 얘기 좀 할까? 무슨 일이야? 그 옆집 이사 온 여편네 말이야. 소문이 안 좋던데. 이장의 말에 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문? 서울에서 사기치고 도망 온 거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어.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만석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영숙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과연 영숙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이장의 말을 들은 후 만석은 며칠 동안 영숙을 대하기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려 해도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영숙도 그런 만석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만석아,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니? 어느 날 저녁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어색하기만 했죠. 아니야. 별일 없어. 만석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만석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뭔가 말했구나.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은 놀라서 영숙을 바라봤죠.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숙아, 알고 있어. 나한테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 맞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기를 쳤다는 소문이 있더라. 영숙은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 사기 안 쳤어. 대신 보증 잘못 써서 집을 잃었지. 영숙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친구 보증을 서달라고 했다는 것,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는데 점점 커졌다는 것, 결국 남편이 도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까지 말이죠. 집도 넘어가고 통장도 비었어. 남편은 그때부터 술만 마시고 폭력까지 휘둘렀지.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만석은 말없이 영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놈도 아버지 닮아서 연락 두절이야. 대학 보내고 군대 보내고 했는데 졸업하자마자 취업한다며 집을 나가버렸어. 그 후로 몇 년째 소식이 없어. 그래서 이혼한 거구나. 응.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죽기 전에 한번 조용히 살아보려고.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만석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영숙을 의심했다는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미안해, 영숙아. 내가 너를 의심했어. 괜찮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영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숙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혼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 영숙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영숙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큰 냄비에 삼계탕을 끓여서 가져갔죠. 이거 뭐야? 몸보신 좀 해. 너무 말랐어. 영숙은 고마워하며 만석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삼계탕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기대도 돼. 혼자 힘들면 언제든 말해. 만석의 따뜻한 말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거든요. 그 후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텃밭도 함께 일구고 장도 함께 보러 갔습니다. 만석은 영숙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기도 했고 영숙은 만석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을 한 집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도 자신이 했던 말을 후회한다며 사과해왔죠. 두 분 보기 좋습니다. 이 나이에 서로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마을 할머니들도 두 사람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영숙이 만드는 김치가 맛있다며 레시피를 가르쳐 달라고 할 정도였죠. 어느 따뜻한 가을날 두 사람은 마을 뒤편 산으로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빨갛고 노란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풍경을 혼자 봤다면 허전했을 텐데 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마찬가지야. 너와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단풍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설레는 마음이었죠. 만석아, 고마워. 뭐가? 내 편이 되어줘서, 나를 믿어줘서, 당연한 거야. 우리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50여 년 만에 다시 만나 이렇게 가까워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평온한 일상은 또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며칠 후 서울에서 온 젊은 남자가 마을을 찾아왔거든요. 그는 영숙의 집을 찾아다니며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정영숙 씨 맞으시죠? 영숙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박지훈이었거든요. 몇 년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지훈아, 너 어떡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영숙은 주저앉을 뻔했죠.
만석이 재빨리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장례도 못 치르셨어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몰라서. 지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영숙에게는 어떤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아들 지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영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 아버지의 부고를 알리러 온 것입니다. 만석은 영숙을 부축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일단 안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얘기하자. 거실에 앉은 지훈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어머니를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한 달이 됐어요. 혼자 쓸쓸히 돌아가셨어요. 지훈의 말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혼했다고 해도 한때는 남편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돌아가셨니? 강경하였어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찾으셨어요. 영숙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자신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아, 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야. 만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훈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요? 아버지가 힘들어할 때 도망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사정인가요? 지훈아, 그게 아니야. 어머니는 영숙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지훈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왜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혼 서류만 달랑 보내고는. 그때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아, 어머니가 내 아버지에게 이혼 서류를 보내고 마지막 연락을 끊은 건 맞아. 지훈은 어머니의 고백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그래서 날 버린 거예요? 당신 사람 아니에요. 잠깐, 지훈아. 어머니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 만석이 중재에 나섰지만 지훈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화를 내며 소리쳤죠. 이 아저씨는 누구세요? 어머니랑 무슨 사이예요? 지훈아, 예의를 지켜라. 영숙이 아들을 꾸짖었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의요?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한 사람이 예의를 말해요? 그때 영숙은 결국 가장 큰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훈아,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만석도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고등학교 시절 일이야. 졸업식 뒤풀이에서 내가 울고 있었을 때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만석에게 고백하려다 실패했던 그날 밤의 일을 말이죠. 만석아, 너 기억나니? 그날 밤 내가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만석은 그제야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영숙이 혼자 울고 있었던 것, 자신이 위로해 주었던 것,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에 휩쓸렸던 것까지 말이죠. 설마, 그때에, 그래. 지훈이는 그날 밤에,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었거든요. 지훈은 충격에 빠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저 아저씨가 제 아버지란 말이에요? 지훈아, 어머니는 20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 내가 태어난 날짜와 그날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걸.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법적 아버지는 박 씨였어.
그분이 모르는 채로 너를 친자식으로 키웠지. 어머니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만석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도박에 빠지고 폭력을 휘둘렀을 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 너마저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걸 볼 수 없었거든. 지우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지우나, 어머니도 힘들었어. 너한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지우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생부라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더욱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랑 살고 계시는 거예요? 다 계획된 일이었나요? 아니야, 지훈아. 어머니도 만석이가 여기 산다는 걸 모르고 왔어. 만석도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지훈아, 나도 내 어머니가 여기 올 줄 몰랐어. 우연히 다시 만난 거야. 하지만 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 새로 알게 된 생부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까지 말이죠. 저는 이 모든 게 이해가 안 돼요. 지우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 그렇게 지우는 마을의 작은 여관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그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 같았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들끼리 혈육이래. 그 여편네 아들도 속이고 남자도 속이고 참 복잡해. 영숙과 만석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만석아, 미안해. 내가 너까지 힘들게 했네. 아니야, 영숙아. 이건 우리 둘 다의 일이야.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어색함이 섞여 있었거든요. 과연 이들은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훈이 여관에서 머물기 시작한 지 사흘째, 마을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영숙과 만석은 서로를 대하기가 어색해졌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점점 심해졌거든요. 그래도 젊었을 때 일인데 뭐 그리 대수냐?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도 복잡한데 옛날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네. 할머니들은 그나마 이해하는 편이었지만 일부 마을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영숙은 며칠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텃밭에 나가지도 않고 만석과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죠. 죄책감이 너무 컸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 자격이 있나 싶어. 영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속였다는 것, 만석을 힘들게 했다는 것, 모든 게 자신의 잘못 같았거든요. 한편 만석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들이라는 존재, 그리고 영숙과의 관계에 대한 복잡한 감정까지 말이죠. 내가 아버지라니. 이 나이에 무슨. 만석은 텃밭에 나가서도 일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자세히 보니 어릴 적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훈이 만석을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낸 것 같았죠. 아저씨.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편하게 불러. 만석이라고 해도 되고. 두 사람은 텃밭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저씨 아들이 맞나요? 글쎄,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런 것 같긴 한데 만석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죠. 어머니는 20년 전에 알았다고 하던데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내 법적 아버지를 생각해서가 아닐까? 만석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영숙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거든요. 그분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거야. 혈연이 아니라고 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가짜가 되는 건 아니잖아. 지우는 만석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맞아요. 아버지는, 박 아버지는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제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고, 운동회 때는 꼭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그럼 된 거야. 그분이 내 진짜 아버지야. 만석의 말에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르겠다며 말이죠. 그런데, 그럼 아저씨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내 어머니의 오랜 친구 정도로 생각하면 어떨까? 지우는 만석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자신을 아들로 인정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만석의 배려가 고마웠거든요. 어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들어해. 너한테 미안해하고 있어. 저도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지우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영숙이 집에서 나와 텃밭으로 걸어왔습니다. 아들과 만석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용기를 내어 다가왔죠. 지훈아, 어머니,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쌓인 서운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어머니,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지훈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죠. 아니야, 지훈아. 어머니가 미안해. 너한테 진실을 숨겼으니까. 이제 이해해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모자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만석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부담스러웠죠. 며칠 후 마을 이장이 만석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만석이 형, 마을 사람들이 좀 수군거리고 있어. 무슨 얘기를 하는데? 혈육끼리 그렇게 지내는 게 좀 이상하다는 얘기들이야. 이장의 말에 만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이런 소문이 금세 퍼지게 마련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잖아.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이장이 떠난 후 만석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숙을 위해서라도 거리를 두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영숙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화해했지만 마을에서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만석아,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게 어떨까? 영숙의 말에 만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 너까지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 영숙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만석을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훈도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자신만의 결론을 내렸죠. 과연 이 복잡한 상황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만석과 영숙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말이죠. 지훈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던 그 순간, 마을 우체부가 찾아왔습니다. 만석 앞으로 온 편지 한 통을 전해주었죠. 강만석 씨 맞으시죠? 서울에서 온 편지예요. 편지를 받아든 만석은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외국에서 연락 없던 자신의 아들 강민수였습니다.
민수가 편지를.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받아보는 아들의 소식이었거든요. 아버지, 갑작스럽게 편지를 써서 죄송합니다. 사실 한국에 들어왔어요. 회사 발령으로 서울지사에서 근무하게 됐거든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정말 미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뵈러 갈게요. 편지를 읽는 만석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아들이 온다니 말이죠. 무슨 내용이에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석은 편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죠. 내 아들이 한국에 돌아왔대. 이번 주말에 온다고 하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복잡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또 다른 아들이 있다는 게 묘했거든요. 그럼 저희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우리가 있으면 민수가 놀랄 거야. 하지만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숨길 필요 없어. 이제는 모든 걸 정직하게 살고 싶어.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도착하기 전 지우는 만석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만석 아저씨, 제가 며칠 동안 생각해 봤는데요. 응, 말해봐. 저는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아요. 만석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훈의 솔직함이 고마웠죠. 하지만 어머니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건 알겠어요. 어머니가 진짜로 웃는 걸 본 건 아저씨 옆에 있을 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지훈의 말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만석은 지훈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혈연이 아니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죠. 고마워, 지훈아. 내 마음 잘 알겠어. 바로 그때 택시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만석의 아들 민수였습니다. 30대 초반의 민수는 몇 년 사이에 많이 어른스러워져 있었죠. 아버지, 민수는 만석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 없이 지낸 것이 미안했나 봅니다. 민수야, 많이 컸구나.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바빠서 연락도 못 드리고. 민수는 그때 영숙과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죠. 아버지, 이분들은? 만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설명했습니다.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영숙이라고 해. 그리고 영숙이 아들 지훈이고. 안녕하세요. 영숙과 지훈이 인사했지만 민수는 어색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게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날 저녁 만석은 민수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했거든요. 아버지, 정말 재혼하실 생각이세요? 재혼까지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영숙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 민수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다른 여자와 함께 산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어머니를 잊으시는 건가요? 아니야. 어머니는 절대 잊을 수 없어. 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 만석의 솔직한 대답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편 영숙과 지훈도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만석이 아들이 더 중요하니까. 영숙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영숙이 준비한 음식은 맛있었죠. 정말 맛있네요. 민수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예의는 지키려고 했거든요. 고마워요. 더 드세요. 식사 후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반대하고 싶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아버지 표정을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민수의 말에 만석은 놀랐습니다. 외국에 있을 때 늘 걱정됐어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그런데 지금은 안심이 되네요. 정말? 네. 그분이 아버지를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훈 씨도 좋은 사람 같고요. 민수는 지훈과 몇 마디 나눠본 결과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럼 반대하지 않겠다는 거니?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만석은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해심 깊은 아들을 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영숙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민수가 이해해 주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살아도 좋다고 했다는 것까지 말이죠. 정말요? 민수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응. 우리 아들이 생각보다 어른스럽더라고.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겠다며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아직 마을 사람들 시선이 남아있긴 해.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였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마련이었거든요. 민수가 서울로 돌아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고 단풍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죠. 영숙과 만석은 예전보다 더욱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만석이 형, 마을 잔치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이장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열리는 마을 잔치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올해는 좀 조용히 지낼까 해. 만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형이 빠지면 누가 떡을 돌리고 음식을 준비하냐고. 매년 만석은 마을 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떡을 주문해서 돌리고 음식 준비도 도맡아 했거든요. 영숙이도 함께 도와주면 더 좋을 텐데. 이장의 말에 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영숙이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도 될까 싶었거든요. 한번 물어볼게. 그날 저녁 만석은 영숙에게 마을 잔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야 상관없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야지. 영숙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거든요. 잔치 준비가 시작되자 영숙은 정말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떡을 찌는 일까지 척척 해냈죠. 마을 할머니들도 영숙의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이야, 영숙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네. 그러게 말이야. 이런 며느리 있으면 복이지. 할머니들의 칭찬에 영숙은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잔치 당일 아침 만석은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마을 사람들 앞에서 영숙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로 한 것이죠. 영숙아, 나 오늘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 얘기를 할 거야. 무슨 말을? 우리가 함께 살기로 했다는 얘기.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만석아, 그건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아니야.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 당당하게 살고 싶어. 만석의 진심이 담긴 말에
영숙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마을 전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죠. 자, 이제 떡을 돌릴 시간이네. 만석은 큰 떡 상자를 들고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죠. 마을 어른들, 그리고 이웃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만석의 말에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영숙도 긴장한 채로 바라보고 있었죠. 저희는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만석의 선언에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석과 영숙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 후회 없이 살아보려고 합니다.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마을 최고 어른인 80대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만석이 말이 맞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죠. 젊었을 땐 다들 실수하죠. 근데 늙어서도 사랑 못하면 인생 헛산 겁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두 분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들은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죠. 영숙이가 만석이를 얼마나 잘 돌봐주는데. 보기 좋아. 그러게 말이야.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이장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두 분 축하드려요. 마을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숙이 인사하자 사람들은 더욱 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지훈이 깜짝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일찍 내려온 것이죠. 어머니, 축하드려요. 지훈이 영숙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랐죠. 지훈아, 언제 왔니? 방금 도착했어요. 마을 잔치에 참석하고 싶어서. 지훈도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고 말이죠.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만석 아저씨가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지훈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아들까지 이렇게 이해해주다니 말이죠. 해가 저물어 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석과 영숙은 뒷정리를 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죠. 정말 꿈만 같아.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줄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 만석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아, 응? 결혼 반지는 없지만 텃밭 반 땅 내 이름으로 해놓았다. 만석의 갑작스러운 말에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만석만의 청혼이었거든요. 만석아. 영숙은 말없이 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죠.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말이죠. 마을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고 가을 바람이 살짝 뺨을 스쳐갔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네. 영숙의 말에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법적인 혼인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이후로 영숙과 만석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거든요. 몇 달이 흘러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영숙과 만석은 함께
김장을 담갔습니다. 큰 통에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모습이 정말 부부 같았죠. 이렇게 큰 김장은 처음 담가봐.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작은 포기 몇 개면 충분했거든요. 우리 둘이 먹기엔 너무 많지 않나? 지훈이도 가져가고 민수도 줘야지. 그리고 이웃들과도 나눠 먹고. 만석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눠 먹을 사람이 많다는 것이 행복했거든요. 김장을 마친 후 두 사람은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먹던 된장찌개였지만 이제는 둘이 함께 먹으니 맛이 더욱 좋았죠. 통장은 여전히 마이너스인데 이상하게 부자가 된 기분이야. 만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돈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이 밥상이 안 차려지면 무슨 소용이람. 영숙도 맞장구 쳤습니다. 함께 먹는 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거든요. 지우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내려와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지붕의 기와를 고치고 마당에 잡초를 뽑고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를 함께 했죠. 여기 와서 일하면 마음이 편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보다 이 시골 마을이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럼 아예 여기서 살면 어떨까? 만석의 제안에 지훈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사실 서울 생활이 좀 지겨워졌거든요. 민수도 가끔 내려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영숙을 가족처럼 대했죠. 아버지,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외로워 보이던 아버지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영숙 이모 덕분이야. 저도 고마워요. 아버지 잘 돌봐주셔서. 영숙은 민수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따뜻한 봄날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젊은 부부가 이사를 온다는 것이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도 시골 생활을 좋아하나 봐. 이장이 말했습니다. 영숙과 만석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감화를 받은 것 같다고 했죠. 우리가 모범을 보인 건가?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텃밭에는 새로운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호박까지. 두 사람이 함께 가꾼 밭은 예전보다 훨씬 풍성했죠. 이제 정말 농부가 된 것 같아. 영숙이 흙이 묻은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농부도 좋지. 자연과 함께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만석도 밭일이 즐거웠습니다. 영숙과 함께 하니까 더욱 의미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들은 영숙을 딸처럼 아꼈고 할아버지들은 만석을 부러워했죠. 저 나이에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멋있어. 그러게 말야. 우리도 배워야 해. 이웃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두 사람은 매일매일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죠. 이런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꿈만 같아.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참 복받았어.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니. 만석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며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에 울려 퍼졌죠. 우리도 저렇게 웃고 살자. 응, 매일매일 웃으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거든요. 카메라는 천천히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고즈넉한 괴산의 땅, 텃밭에서 부는 바람, 그리고 계자는 비었지만
마음은 가득한 두 사람의 모습이 저 멀리 보입니다. 돈은 없어도 사랑이 있고 외롭지 않은 하루하루가 있고 함께 나눠 먹을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흙과 된장처럼 천천히 진하게 다시 엮여간다. 결국 통장은 비었지만 마음은 부자가 된 두 사람은 마을의 편견을 이겨내고 함께 밥을 짓고 밭을 일구며 살아간다. 사랑은 때로 늦게 와서 더 깊다. 이 이야기는 괴산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감사합니다.